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2분기 출발을 알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00선 위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오후장 갈수록 낙폭이 커지면서 1990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어디일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별 대응 전략과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9포인트 하락한 1996.99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2009포인트였죠. 2010포인트까지 고점을 형성했지만 이후 하락 반전하면서 지수는 1990선 중반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스코브로 보면 개인만 홀로 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2000선 넘기자 어김없이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죠. 코스닥 현재가는 0.82포인트 하락한 554.2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557포인트로 시초가 출발했는데 4년 내 최고가였죠. 코스피 마찬가지로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약 고하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주면서 현재 개인 쪽에서 2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 현재 4원 70전 상승한 111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가 주고받으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1114원에 개장한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에 보이는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균 삼성전자가 0.39%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가 1%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역시 현재 1.4%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2%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0.2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24%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장균 셀트리온이 1%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주당 600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이전을 준비 중인 파라다이스가 서울시가 카지노 등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며 7%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도 1%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GS 홈쇼핑도 약 보합권에 거래 중인 가운데 다음이 0.4% 현재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1.47% 상승, SFA도 1.15%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서구 주요 시장이 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니케이 지수 현재 0.93%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조 업황이 부진한다는 소식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 성공하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2233.13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의 첫 거래일 오후장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죠. 업종별로 본다면 부동산 정책 기대감에 건설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장 특징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건설주가 상당히 강하게 출발이 돼서 약간 상승의 강도는 좀 둔화됐습니다만 약간 상승의 추세는, 상승의 그러한 모습은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GS건설 쪽이 가장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의 이러한 반등들도 같은 그런 연관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섹터 말고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상당히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되는 그런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반등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라는 이러한 조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특징을 좀 부여하기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좀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997포인트 5일선, 차트적으로 보면 5일선 정도를 딱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은데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적은 모습인데 관망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한 500억대, 역시 이제 투신에서 300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양측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해서 음봉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 현재 오늘 화학업종을 매도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 쪽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I나 이런 쪽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철강금속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운수 장비 쪽, 조선업종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유통이라든가 건설 이런 섹터들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러한 쪽을 매수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운수장비 쪽 자동차주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강금속도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이나 전기가스 쪽은 소량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한 2% 정도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러한 부분 발표를 앞두고서 좀 관망세가 좀 짙은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을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강한 반등 이후에 약간 반등 이후에 조정을 갖는다, 숨고르기를 보여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2000이 좀 이탈된다고 해도 지난주에 지수의 이런 반등의 그런 폭을 봤을 때 2000이 좀 이탈되는 이런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강한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쪽의 속도 조절은 좀 그러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지만 550포인트 위에서 지금 지켜주는 이미 이제 지수는 555포인트, 4포인트, 550포인트를 좀 넘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의 그러한 접근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징 업종을 좀 살펴보면 오늘 뭐 건설 쪽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이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향후에 이번 달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전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나서 상승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 기대감이라든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이러한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오늘 헬스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에서 한국전력이 2% 정도 추가적인 반등,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오늘 액터즈소프트가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주 쪽도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기반이 되는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적인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면 건설에서는 우리 현대산업이 가장 지금 건설주 중에서는 강합니다. 52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국내 그러한 분양 부분과 가장 그 부분이 큰 현대산업이 신고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현재 지금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중에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러한 흐름으로 보자면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러한 패턴으로 보여주고요.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 기대감, 기존에 5년 연속 적자를 보던 그러한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기업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액터즈소프트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시장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강한 반등 이후에 그런 숨고르기의 흐름이다. 우리가 지난주 예상을 했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워낙 강하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코스피 시장은 약간의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약간이
하회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외인들의 매도가 그 부분은 오늘 뭐 90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강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선물도 지금 외인들이 지금 한 698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좀 관망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55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숨고르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서울반도체나 이러한 종목을 보면 이러한 하반 경직을 좀 확인해주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조정 구간을 마무리 짓는 그런 국면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나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그러한 섹터의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실적이 기반이 되는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이런 코스닥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한 주간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흐름은 금요일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다. 추세를 전환시키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지점의 추천 종목 전수받는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좀 쉬었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좀 무섭게 나왔는데, 일단 모바일 게임 전반적으로 뭐 신규 게임이나 일단 해외 쪽에서의 어떤 좋은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주의 특성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좀 흥행을 했다가 흥행이 좀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엑스토즈 소프트 뭐 온라인 게임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인데, 일단 최근에 이 해외 쪽에 모멘텀이 굉장히 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이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밀리언아서가 지난달 대만에서 출시가 됐는데, 이 초반에 순위가 굉장히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죠. iOS 기준으로 다운로드 5위, 최고 매출 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매출 순위 9위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되는데, 일단 출시된 지 뭐 3일 한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이 해외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빠르면은 3분기 안에 이 밀려나서가 중국 쪽에서도 런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화권, 그러니까 일단 이미 대만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중화권에서 어느 정도 좀 흥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확인은 되어야겠지만 일단 중화권에서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는 좀 마련이 됐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형성이 됐는데, 일단 거래량도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사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음봉이 좀 하나 정도 나왔을 때 좀 매수를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보수적인 분들은 뭐 6만 원이 좀 깨진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1차적으로는 뭐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로는 뭐 한 5만 2천 원 정도, 5만 3천 원 정도 요 가격대에서는 좀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된다. 근데 그 가격대가 오면 오히려 밑에 한 5만 원 초반에서 다시 좀 담아봐야지라는 생각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액토즈 소프트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신규 접근은 6만 원대에서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KTS라는 종목인데요. 좀 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컨택센터, 뭐 광고 서비스, 상품 판매, 통신 유통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일단 KT 원래 고객센터 그리고 114 번호 안내와 같은 이 특수 번호와 관련된 컨택센터에 대한 운영 대행, 뭐 인력 파견 사업 등과 같은 또 일반 컨택센터가 있는데, 일단 뭐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일단 KT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고요. 일단 뭐 KT가 또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컨택센터, 안내센터, 뭐가 그렇게 성장성이 있을까? 물론 이 부분만 가지고는 성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KTS가 최근에 새롭게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 텍스 리펀드 이 사업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국내에서의 어떤 외국인 관광객의 텍스 리펀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담당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KTS가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의 최대 카드 회사와 좀 전략적인 제휴를 맺어서 이 중국에서 카드 발급을 받을 때 아예 이 KTS의 이 텍스 리펀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이 카드 안에 기본적으로 좀 삽입하려는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국 최대 카드 회사와 전략적 제휴가 돼서 이 카드 안에 기본적 서비스가 채택만 된다면 이 KTS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장 동력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국의 관광객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지금 신규 사업 추진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노른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중국 유일의 카드사인 은영카드의 자회사 이 부분과 좀 독점적 제휴 맺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 확보. 사실 컨택센터나 뭐 KT와 관련된 이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KTCS나 브리지텍이나 뭐 여러 가지 컨택센터 영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KTS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 컨택센터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정적인 수익처에다가 새로운 신사업 모델이 굉장히 좀 더해지는 양상인데요. 신사업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크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업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 모델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은 성장성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의 성장성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사실 연기금 수급이 또 최근에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연기금이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동종목 역시도 연기금이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아직까지 충분히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포워드로 한 5.7배, 6배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고요. PBR도 뭐 1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종합해 봤을 때는 밸류도 싸고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수익성도 찾을 수 있고 성장성도 찾을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이 KTS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가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로 5,000원, 선저가로는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KTS다. 신규 사업 기대감이 긍정적이다. 오늘 종가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곤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소비 관련 지표 호전으로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3%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0.7%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화 약세 힘입어 일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MSCI 일본 지수의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평균 45.02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9월보다 13.1%, 지난해 말보다는 14.7% 오른 수치입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50.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50 이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국내 수출이 474억 9,600만 달러, 수입은 441만 3,900만 달러로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수출은 지난달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0.4% 증가로 돌아섰고 수입은 두 달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에 따라 무역 수지는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 기대감에 오늘 건설주가 미리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지속될까요? 네, 지난주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경 편성, 부동산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 초 부동산 대책과 추경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중소기업 지원 대책, 경제 민주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으로 밝히면서 경기 기대감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미분양,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5조 원 넘는 추경을 편성한 건 4차례뿐입니다. 추경이 진행된 시기에는 각종 경기부양책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코스피 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평균 3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는데 해외 주식시장의 호조세와 국내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정책 수혜주에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느 쪽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연말 이후 진행된 코스닥 강세 요인 중 하나를 꼽으라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과거에도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1년여 만에 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상승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380포인트에서 7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은의 총액 한도 대출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중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관광, 보건의료 등과 이들이 융봉합된 업종에 해당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중소형주의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확대됨에 따라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중소형주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시 시장으로 가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4월달 금통이 어닝 시즌 때 이벤트도 많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3월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이 지난 29일에는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4월에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추경, 정책금리 인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한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번 주 공개될 텐데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 촉매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는 5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추정한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평균 추정치는 8조 5,19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후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상 최고치인 9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9조 8천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삼성전자 이익 모멘텀이 하반기에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활절 연휴로 글로벌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돌아나 싶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다시 오늘 소폭이나마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아침에 이제 상승에다 좀 밀리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글로벌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추경에 대해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모습을 본다면 국내장은 그동안 3개월 동안 전 세계하고 디커플링이 됐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도 역시 그때 시점과 반대로 좀 더 강세장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키프로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키프로스가 예금자에 대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금 소실이 최대 6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시장에 또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일과 4일에 일본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양적 완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관심의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되면 부동산 정책이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아침에 상세가 좀 밀리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은 100억 정도, 기관은 510억 정도 매도하는데 개인만이 한 64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는 보험업 중에서 한 40억 매수하시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 640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종목 중에 화학업종 한 100억 정도, 음식료품에서도 역시 14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는 유통업, 전기가스, 건설업 쪽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파는 게 전기전자에서 220억, 그 다음에 화학에서 1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에서 140억 정도를 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에서 한 130억 매수하고 있지만 운송 장비 쪽에서 한 220억 정도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또 보험업과 서비스업에서도 한 110억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주들도 지금 현재 한 1%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미포처럼 같은 거, 그다음 우리금융,
또 GS건설이나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 NHN 같은 종목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약보합이나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넘자 기관이 어김없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위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봤을 때는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주가 상승할 때, 네. 그 시점에서 기관들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 시점 이제 2월 13일부터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한 2030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밑에서부터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소폭 매도가 나오지만 이거를 뭐 매도 추세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환매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관들이 오늘 한 943개의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투신권에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죠. 투신권에서 오늘 한 250개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문제는 금융투자업자가 누적으로는 한 매도를 한 2,00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레버리지를 지금 높은 가격에 매도해놓고 다시 이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들이 그 레버리지 좀 사주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2,000선 안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또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정책 기대감이 강한 업종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정부 경제 정책 발표가 있었죠.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그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민생 안전,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한 이제 편성이 4월에서 10월 중에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요. 또한 그 정책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및 그 유동성 공급 정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좀 예상보다 좀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정부는 이제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이제 2.3%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3%에 아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이제 더디게 그 경기 회복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내각 구성 지원으로 인한 또 이제 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예상 시기가 늦춰지는 점. 또 앞으로 이제 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된 경제 성장률은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올해도 이제 바닥간 경기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수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약세가 좀 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제 성장률 발표는 엔저라든가 북핵 리스크라든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안 좋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추가 경정 예산, 이제 10조 원 이상 이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에는 약간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평균치보다 많은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제 증시가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규모의 그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이 그 모든 업종의 호재로 판단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수혜 업종과 이제 종목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 2009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와 그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고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또 이번 달부터 이제 진행될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책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 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 주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설업종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예, 건설업종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업종이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약세를 면치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은 건설업종 자체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제 건설업종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어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업종별로 종목별로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고 뭐 해외 경제, 해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와 주는 종목에 대해서만 그 지속적인 그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건설업종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뭐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종목별로 실적을 한번 감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슈를 잘 체크해보자, 실적까지 점검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또 이어서 이번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다시 IT 쪽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IT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사실상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월 중순 이후에 그 예상 실적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양호한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도 그동안 이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 낮아진 기대치는 또 이미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존의 하향 조정폭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IT 업종에서는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상태인데요. 최근 발표된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양호하고 국내에서는 IT 업종의 이제 신제품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원화 약세 전환에 따른 이제 환율 효과 등이 이제 국내 기업 예상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낮아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될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부분 관심을 높여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IT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IT 대형주 투자하는 게 좋을지, IT 부품주인 중소형주 투자하는 게 좋을지, 또 투자자분들은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IT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론 상승폭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실적에 따라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에 대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지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IT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부품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IT 대형주보다는 IT 부품주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ELK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ELK는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휴대폰 그 터치 패널을 생산하고 이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ELK에 대해서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1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 면에서는 상승을 했지만은 그 영업이익 면에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린 부분은 이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 자체가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기보다는 신규 모델 출시라든가 신규 거래처에 대한 확보로 인해서 이제 공정을 교체하면서 그 신규 수율에 대한 초기 수율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신규 모델 판매와 어느 정도 거래처 확보가 그 시장 매출이나 영업이익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E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래처 삼성전자 이제 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올 한 해 앞으로 이제 그 중저가 모델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그 판매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ELK에서도 이제 터치 패널의 이제 매출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또 이제 가격대를 보시면요. 그동안 2만 원대에서 지금 보합권으로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악화라든가 영업이익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17,8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매수가에서는 17,800원대 현재가보다는 조금 오늘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한 17,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손절가로는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16,500원 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목표가는 아무래도 이전에 그 최고 전고점이었던 한 25,500원 정도 선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최근 4거래일 동안 강한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딱 200일선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이 200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시장 네. 그 업종 자체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이 가격적인 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접근을 하셔도 네. 특별하게 이제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럼 상승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ELK였죠. 매수가는 17,500원 부근에서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남재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 총 3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시젠과 윈스테크넷이 20%, 루멘스가 15%이고 현금은 45%입니다. 네, 현재 시젠과 윈스테크넷이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시젠이 2.2%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윈스테크넷도 3% 이상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루멘스가 아쉽게도 마이너스 2.7%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총 3종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어느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시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전주에 있었던 그 자사주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보유를 오랫동안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그 수익 면에서는 좀 나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즌 보유하신 분들 수익 나셨기 때문에 축하드리겠고요. 목표가 78,000원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윈스테크넷인데 이 종목도 현재 3% 수익권에 있는 상태이죠. 오늘도 보니까 흐름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이 종목 AS도 부탁드릴게요.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이 높은 종목입니다. 뭐 ISP 이제 보안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업체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그 보안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슈가 인터넷 네트워크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장 자체에 있는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21,000원 지금 단기적으로는 21,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3,000원, 2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23,000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윈스테크는 담고 있지 못한 투자자분들 있다면 지금쯤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네. 물론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지만요. 뭐 추세적인 상승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 폭을 볼 때 아무래도 조정 기간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윈스테크넷에 다시 신규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 더 좋은 종목,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남아있죠. 이제 루멘스 AS를 받아볼 차례인데 이 종목 보유하실 분은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3거래일째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루멘스는 앞으로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루멘스 자체가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한 그 장기적 예전에 말씀드렸 그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자체가 갖고 있는 정책 수혜를 받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책 수혜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그 수혜와 그 수익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식이 상승 반등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하시면서 이제 목표가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루멘스 지난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현재가에서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까요? 좀 비중을 늘려보는 전략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비중을 늘려보시는 전략도 뭐 네.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보합권 정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이제 매도세를 이어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매수를 이어왔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받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하락 장세에서 지금 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진다고 보면은 차라리 그 기간 동안은 다른 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루멘스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가 8,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8,5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그냥 좀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이제 가격이 손절가를 8,500원 제시를 드렸는데요. 그 이하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만약에 시장에 의외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손절가를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재현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담겨있는 종목이었죠. 시젠과 윈스테크네 그리고 루멘스 이렇게 세 종목 AS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4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30%로 줄어들었고요. 시젠과 윈스테크넷이 20%, 루멘스가 15%, ELK도 15%입니다. 네, 시젠과 윈스테크넷 루멘스 그대로 보유 의견을 주셨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ELK 매수가는 17,5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6,500원 잘 지켜주십시오. 네, 오늘 순서는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남재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48% 하락한 199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0.2% 하락한 553포인트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오후장 파워 박미라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